오늘 그 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30명 남짓 한림원에서 선발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76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가기 전에 2년간 고등학교 선생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을 아주 좋아하고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뭐 배우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희 우리 석학님들하고 학생들 만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전에도 이 멘토 일은 마다 않고 개근하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괄부원장이 되고 나서는 아주 바빠서 그때는 안 했고 또 그러던 와중에 또 한 명을 맡아달라는 또 엑스트라 한 부탁이 있어서 재작년에 멘토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1년쯤 후에 그 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주 좋은 대학에 수시로 붙었다고 해서 또 반가이 만나서 며칠 전에 또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자리에서 있었던 1박 2일 과정이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일생에 중요한 순간들이 뭐가 있나, 뭐 생각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나 할 때 이 자리에 왔었던 일이 생각난다면 그것이 우리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림원은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나는 일을 아주 중요한 행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을 좀 하시고 이제 입시는 좀 잊으시고 하루 동안은 또 재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노벨상보다 더 어렵다는 4년에 한 번 수상하는 우리 필즈상 수상자인 허준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지만은 지금 뭐 등산화 같은 데다가 반바리 차림으로 나왔는데 필즈상쯤 타면 저래도 됩니다. 우리 한림원 중에 노벨상이 한 명 나오면 저도 이제 반바지 입고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만큼 자유로운 두뇌를 가지신 분이고 이 창조적인 생각, 정말로 좋은 생각을 처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 생각의 자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있는 동안 허준희 교수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우리 생각, 우리 뇌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하고 떠나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한국에서 유일한 의사만 입학할 수 있는 원서를 낼 수 있는 의과학대학원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감히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적 업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의과학대학원 의과학센터 건물 중에 이 자리는 뇌에서도 뇌하수체 부분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 또 재미있고 자유로운 발상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실 때까지 많은 새로움을 느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허준희 교수님을 모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필즈상은 4년에 한 번씩 2명 또는 3명 또는 4명을 주는 상이에요. 근데 올해 4분이 타셨는데 제가 여러 군데 알아봤더니 그 4명 중에 인기도에서는 단연 1등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마 점수를 매겼는지 모르도 점수도 1등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2등 안에는 1등인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업적을 많이 이루신 분하고 여러 가지 질의응답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특별재단 진흥을 맡은 한국과학기술원 국내학술부장
전북대학교 이준희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허준희 교수님과 함께 필드상 수상자와의 대화 특별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허준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만나 뵙는 것만으로도 반갑고 기쁜 일인데 이렇게 함께 특별 대담을 진행하게 돼서 더욱 영광입니다. 먼저 한국인 최초 필드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대담에 앞서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의 인사와 간단한 수상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소통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허준희 교수님과의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림원에서 먼저 오늘 참석한 청소년 과학경제사사 멘티 학생들과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서울과학고 학생들에게 교수님에 대한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과 필드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여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교수님께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질문을 할 학생들을 직접 만나보고자 많이 기대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먼저 간단한 질문 내용과 해당 질문을 한 학생을 소개하고 해당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한 후 본인이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생이 비슷한 질문을 한 경우에는 대표 학생 한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남들과 조금 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의가 있었을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야탑고 고혁준 학생, 일어나서 간단히 자기소개와 질문을 다시 한번 교수님한테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야탑고등학교에서 온 고혁준이고요. 학창 시절에 물리학에서 수학으로 전공을 옮기신 점, 그리고 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신 등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오시면서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의감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두려움이나 회의감이 있으셨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네, 마이크 계속 들고 있으시다가 혹시 제가 대답이 너무 짧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말 끊고 더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 두려움과 회의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늘 가지고 있었고, 뭐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정도로 매일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두려움과 회의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과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한 30-40년 같이 지내본 경험에 의하면은 제 생각에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하고 있는 일이나 하고자 하는 목표에 상관없이 가지게 되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주위에서 이제 소위 굉장히 유명하고 성공을 했어서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 것 같아 보이는 비즈니스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카데미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도 항상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넓은 세상에 나가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제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주 인간에게 주어진 원초적인 그런 감정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항상 느끼고 있구나, 그런 거를 확인함으로써 느껴지는 위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학생분들은 어떻게 보자면 아직 사회에 나가지 않았고 살아온 시간이 조금 짧으니까
이게 나만이 느끼는 감정인지 나의 특정한 상황에서 아니면 나의 특별한 형질에 의해서 느껴지는 감정인지 아직 확인할 만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고통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연령대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위아래를 다 살펴보고 말씀드리자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어서 아니면은 지금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식으로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국 이제 그것들을 잘 극복했는지는 이제 전혀 다른 종류의 질문인데, 뭐 그랬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을 봐서 완전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딱히 좋은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하여튼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고민했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했던 질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거저거 해본 다음에 느끼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곳에서 하루에 한 번씩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하루씩 그런 느낌으로 사는 것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자신이 항상 고수할 수 있는 견고한 매일의 루틴을 만들어서 그 루틴 하에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냈느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내 잠재력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일상을 또 하루 살아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삶을 살아가는 게 한 번에 한 조각씩 스스로의 두려움과 회의감을 그래도 조금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학 연구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이를 극복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과학고 배준희 학생, 일어나서 간단히 자기소개 및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배준희라고 합니다. 수학 연구가 잘 해결되지 않으실 때가 있을 수 있으실 텐데, 그럴 때 이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당연히 있죠. 극복하시는 방법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조금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해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연구를 아주 비단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하던 간에 좋은 성공의 잣대를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맑은 정신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읽거나 공부하거나 생각하거나 연구하거나 한다. 이런 것을 목표로 잡는 것이 나는 6개월 내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거야. 아니면은 이런저런 이론을 해결할 거야. 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기도 하고 내 스스로의 마음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수학에서도 그렇고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그렇고 자주 강조되는 일화 같은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죠. 예컨대 수학에서 따지자면은 앤드류 와일스 같은 사람이 13살 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문제를 접하고 나는 이 문제를 풀어내겠어 라고 해가지고 그 필요한 조각들을 조금씩 모으다가 이제 준비가 됐구나 하고 이제 7년간의 이제 면벽 수행을 하듯이 마음을 굳게 먹은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노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기어이 해결했다더라.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간간히 있죠. 물론 이제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인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 방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그러한 접근 방법이 좋을 때도 있고 반드시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런 종류의 성공 스토리에서 집념과 끈기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던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잠시 들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처럼 연구나 공부를 진행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한 종류의 접근 방법을 선호하고 그러한 종류의 접근 방법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문제에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구체적인 딱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는다라기보다는 내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그런 거에 집중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말랑말랑하면서도 예민한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것들을 그날그날의 목표로 삼는 것이 길게 봤을 때 더 연구에 도움이 된 경험이 개인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두고 나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어 라고 하면은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또 나는 이것이 아니면은 안 돼. 나는 다른 것은 가치를 두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나는 능력이 부족한가? 사실은 그냥 전체적인 수학이나 과학계의 수준이 아직 그러한 특정한 문제를 이해하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개인의 문제로 돌리게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무엇을 해내느냐보다는 무언가를 해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마음에 담고 천천히 진행시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 추가로 네. 포기해야 할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구분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이 있나요? 그런 방법은 없죠. 이제 해보기 전에는 되기 전까지는 되는 문제인지 모르니까 이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이제 그게 직관인데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문제가 있죠. 어떤 내가 태스크를 해내고 싶을 때 이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해서 해낼 수 있는 목표인가? 아니면은 더 크게는 그냥 인류가 이것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고 이것을 해낼 준비가 되었는가? 네, 자신감을 가지고 어차피 아무리 어느 누군가가 해내기 전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태스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연성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직관을 사용해서 그때그때 판단하는 포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느꼈겠지만 우리 허준유 교수님이 수학만 잘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보면 뭐 30-40년 연구를 했던 저보다도 철학적으로도 더 많이 이렇게 성장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학 분야 연구원이 되거나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준비나 경험, 태도, 마음가짐 등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울산과학고 박주영 학생, 일어나서 간단히 자기소개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과학고등학교 박주영입니다. 저는 현재 고등과학연구소 수학과 연구원을 진로로 두고 있는데요. 이 진로에 관해서는 다른 직종들에 비해서 조금 알려진 정보가 적다 보니 이 진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나 노력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한 좋은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관, 논리, 계산 이 세 가지가 전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학습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학습에 대해 이걸 좋게 학습할 방법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비단 수학으로 한정되지 않고 연구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드릴 수 있는 흔히 회자되는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뭐 스스로에게 친절하기,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앞으로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같은 일을 위해서 같은 목표를 위해서 협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이것도 자주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견고한 루틴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조금씩 어떤 방향으로건 나아가기, 그런 것도 있고. 참 이런 식의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식으로 해석될 만한 질문들을 요즘 많이 받는데요. 저는 수학도 어떤 창조하는 행위의 하나로서 어떤 경쟁의 프레임 하에서 내가 더 잘하고 좀 덜 잘하고 이렇게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내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커리어를 가지고 싶은데 그 커리어의 숫자가 한정돼 있고 그 커리어를 택하고 싶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으면 경쟁이라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커리어에서 성공적으로 자라왔는가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얼마나 이 토픽, 이 경우에는 수학을 오랫동안 깊이 사랑할 수 있는가가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크게 성공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고 중간 단계에서 주저앉는 친구들의 차이를 보면, 물론 이제 세상 모든 게 그렇듯이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운들이 작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운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퀄리티가 무엇인지 따져보면은 이 사랑을 오래 지속하고 할 수 있는 능력. 예, 이 연인을 사랑하는 것도 비슷하죠. 여기는 조금 연령대가 어려서 아직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연인을 사랑한다고 하면 보통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그냥 나에게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되잖아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어서 그 특정한 대상이 이런저런 매력 포인트가 있어서 내가 그 매력 포인트에 완전히 홀려서 내가 그거에 빠졌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아마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오래된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분들을 보면은 그 깊은 사랑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것도 말하자면 굉장한 훈련이고 노력이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인생에 대한 직관과 성실성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걸 조금씩 개발해 나가는 그것이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나에게 생기는 마음 상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서 조금씩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거기 때문에, 수학같이 특히나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순수 중에 순수 학문에 속하는 것들은 그러한 내적인 모멘텀을 얼마나 잘 이제 스노우볼링을 해가지고 크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가 열정을 잃지 않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성공하려는 그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강한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케이스들도 이제 어렸을 때는 많이 볼 수 있는데,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최고의 인류로 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그 순수한 사랑을 수십 년째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가면서 유지해 왔던 분들이 가장 깊은 종류의 성과를 내지 않나, 제 경험상에서는 그랬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네네. 네. 그 교수님을 다른 잡지에서 보면 새벽 3시에 기상하셔서 6시까지 조깅 또는 명상을 하신다고 네. 하는데, 혹시 그렇게 하신 이유나 그런 게 어떤 도움이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쵸. 근데 사실 일단 저는 좋아서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수학 연구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저는 사실 이제 샘플 사이즈가 1인 데이터셋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어요. 이제
매일매일 이제 다른 종류의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다른 종류의 스케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시간대는 이제 온전히 특히나 아이들이 아직 기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매일매일을 똑같이 이제 정돈된 마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뭐 모르지만 대조군이 없으니까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오전에 앉아서 빡공을 각 잡고 앉아서 하는 게 이제 운동으로 치면은 이제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거라고 치면은 그 전에 이제 새벽 시간대에 조용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제 마음을 준비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는 좀 더 스트레칭 같이 둘 다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취미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과학고 김동현 학생. 네, 일어나셔서 간단히 자기소개 및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고등학교 재학 중인 김동현입니다.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수학을 공부하다가 뭐 수학연구원이 되고 수학자가 되었을 때 어떤 생활을 하는지 궁금해서. 근데 제가 듣기로는 수학자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수님의 취미 생활이나 뭐 데일리 루틴 같은 게 궁금했습니다. 네, 수학자분들 중에 재밌는 분들 많죠. 굉장히 독특한 종류의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특히나 자기의 일상을 짜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직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죄송스럽게도 실망을 드릴 것 같지만 저는 이제 딱히 마땅히 이제 취미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네. 그 루틴은 거의 매일 똑같아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운동 조금 하고 아침에 애들 일어나면은 같이 아침 식사하고 큰애 학교 데려다 주고 작은 애는 뭐 데이케어에 가든지 하고 그러면 이제 돌아오면 9시쯤 되는데 그때부터 12시부터 1시 정도까지 그나마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3-4시간 정도 갖고 그 다음에 점심 먹으면 졸리니까 낮잠 자고 일어나서 이메일 왕창 와 있으니까 이메일 답장하고 수업하면은 수업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하거나 하고 다시 이제 애들 돌아올 시간대쯤 되면은 저도 돌아가가지고 애들이랑 좀 놀다가 저녁 먹고 이제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취침. 네, 딱히 바쁘다는 느낌은 없는데 그렇다고 대단한 취미 활동을 끼워 넣을 만한 구석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복에 대해서 굉장히 리지스턴스가 강한 사람이고 반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학자라는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자면은 방금 들으셔서 대충 아셨겠지만 반드시 어떤 시간에 어디에 가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런 리퀘어먼트가 가장 적은 직종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뭐 방학 같은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지금 제 여기 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종류의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취미와 병행하기에 적절한 구석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만 더 해주세요. 그 수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서로 협업을 하거나 뭐 서로 같은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그러는데 혹시 그런 활동이 교수님 연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뭐 거의 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중요해요. 일단 뭐 데이터를 드리자면은 제가 최근에 썼던 대부분의 논문들은 공저로 이루어졌고 공저로 이루어지지 않은 논문의 경우에도 그 생각의 씨앗이 어디에서 심어졌는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어떤 선생님 혹은 친구와의 대화에서 시작이 되었거나 하고요.
이게 다른 과학 분야에 비해서 수학에서는 이 공저라는 컬처가 비교적 최근에 확립되었는데요. 다른 분야 못지않게 조금은 다른 방식이지만 굉장히 강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다른 과학 분야에서처럼 이제 협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아웃사이더가 보기에는 분명하지 않잖아요. 예컨대 실험을 진행한다 하면은 너는 이 부분을 맡고 난 이 부분 맡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모여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뭐 우리가 이러한 이론을 전개해 보자 아니면 이런 문제를 풀어 보자라고 했을 때 그게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미스티리어스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되고요. 함께 생각하는 것이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요즘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는 수학 논문들에서 반박의 여지 없이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자면은 이제 인류가 거의 역사상 처음으로 굉장히 깊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법을 드디어 배우기 시작한 단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전만 하더라도 공저하는 논문이 거의 0%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혹시 이제 수학이라는 커리어 패스를 선택하셔서 나중에 이제 연구 단계에 진입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서로 생각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조금 더 깊이 나아가는 것에 묘미를 느끼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합론의 난제 해결에 있어 대수기하학과 조합론을 연결하게 된 계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천여고 백수인 학생 일어나서 자기소개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천여자고등학교 백수김입니다. 매우 다른 두 분야인 대수기하학과 조합론의 교차점을 찾아서 조합론의 난제를 해결하셨다고 들었는데 두 분야의 연결을 시도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는 직관적으로 떠오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발견의 과정을 어떻게 포장하느냐는 연구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모든 발견은 거의 다 이제 랜덤 워크의 이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짧게 얘기하면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발견을 하게 된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대수기하학과 조합론을 함께 공부하게 된 계기가 이제 서울에서 공부할 때 대수기하학 선생님들을 만나서 대수기하학의 이런저런 파편적인 조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유학을 나가게 돼서 처음으로 이제 조합론, 그전에는 저는 뭐 예컨대 그래프라든가 뭐 이런 거가 무슨 정확히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고 뭘 공부하는 학문인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유학을 나간 대학원에서 일리노이에 있는 대학이었는데 제가 딱 공부하고 있던 대수기하를 전공한다고 하실 만한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넌 이제 여기밖에 붙은 데가 없어서 여기에서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침 우연히 굉장히 어프로처블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이랑 이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굉장히 조합론적 성향이 강한 분이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마침 그 전에 서울에서 공부해서 알고 있던 대수기하의 특이점 이론이라는 부분하고 굉장히 흡사해 보이는 조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가 하고 곰곰이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조합론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본인들의 툴을 사용해서 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Reed Conjecture라는 조합론의 문제를 제가 이미 알고 있던 대수기하학의 툴을 사용하면은
금방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이 경우는 제가 문제를 나중에 배우고 그 문제 해법은 미리 알고 있었던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드라마틱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성공 스토리에서 보면은 그 우연이 작용하는 크리티컬한 순간들을 다 핀포인트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컨대 제가 일리노이에 유학을 가서 그분 할쉔크라는 조합론 교수님과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배우고, 그 전에 이제 제가 마침 딱 그 문제를 위해서 필요했던 열쇠라고도 할 수 있는 특이점 이론의 아주 특정한 부분들을 공부했었고, 뭐 이런 종류의 우연들. 그렇지만 이제 우연이라고 할 때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운이 좋기만을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운이 좋아지는 알고리즘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물론 랜덤 워크라고 하면은 이제 시행을 많이 할수록 운이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 무조건 시행을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뭐 미스티컬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그 인간이 정말 직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게 무엇이건 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한 데이터셋이 있지 않지만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잘 판단해내는 능력. 물론 이거 교차 검증 불가능하고 대조군도 없으니까 디스프루브도 할 수 없고 디스프루브도 할 수 없는 종류의 주장이지만, 그때그때 하여튼 마음을 차분하고 조용하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잘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 시행 횟수를 증가시키고 직관을 잘 이용하고 그의 조합을 통해서 운이 좋아지는 연습을 많이 하면은 누구든지 충분히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을 수 있다고.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해결하신 리드 규칙이 과학과 의학 등 분야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야탑고 고혁준 학생 일어나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탑고등학교 고혁준이고요. 교수님께서 표현하신 난제 중에 리드 규칙이 있는데요. 리드 추측은 빅데이터의 고속 경산이나 의료 데이터의 보안 문제 해결 등 과학과 의학 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리드 추측이 과학이나 의학과 같은 다른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순수 수학자 중에서도 아주 골수 순수 수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제가 난제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 응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이건 간에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굉장히 재미있는 갭이 있는데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 상당한 갭이 있고, 특히나 완전히 같은 레벨의 언어를 사용해서 포뮬레이트 할 수 있는 문장들로 구성되는 질문과 답인 경우에 그 간극이 더욱 흥미롭거든요. 왜냐하면은 같은 프레임워크 하에서 이제 포뮬레이트 할 수 있는 질문인데 그 프레임워크 하에서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근데 생각의 지도라는 것이 있다고 할 때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 두 점을 바로 건너뛰어서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편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벽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니까, 저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싶어서 대부분의 난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이 난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응용 분야에서 새로운 거리를 찾는 것들은
저의 그릇 바뀐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전문가 분들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조금 무책임한 말이지만.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실지 계획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과학고 이등영 학생 일어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학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등영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이제 조합론과 대수기학 같이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시는 등의 미래 업적을 남기셨는데 앞으로 교수님께서 어떤 대상에 관해서 이제 앞으로는 연구를 진행하실 계획인지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추가적 계획하시는 추측이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분야의 이론을 구축하고자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아까 잠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앞으로 3년 이내에 내가 이 추측을 반드시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면 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잘 되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마음을 유연하게 유지하면서 그때그때 제가 재밌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옵티미제이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로컬 옵티마이즈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미련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글로벌 옵티멈을 향해서 가는 길이 로컬 옵티멈들의 이터레이션으로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로컬 옵티미제이션의 신봉자예요. 저는 그날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정해두기보다는 그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가 마음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도록 여지를 많이 둔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많은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제 가고 싶은 글로벌 옵티멈이 굉장히 잘 정의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 수학 연구에 있어서 물론 나는 리만 가설을 반드시 풀어내야겠다고 이런 분이면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수학 연구 더 크게는 이제 인생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든 재미있는 방향으로만 가면은 반드시 리워딩한 글로벌 맥스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애시당초 생각했던 그 글로벌 맥시멈과는 굉장히 다른 꼴의 맥시멈일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감사합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수학적 아이디어를 떠올리실 때 어떻게 하는지 약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떠올리는 타입이 수학자별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24시간 내내 이제 아이디어가 빗발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어떠한 의도할 때마다 이제 규칙적으로 잘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교수님께서는 정해진 루틴을 따라서 연구로 진행을 하신다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서 혹시 전자인 끝자인지가 궁금해서.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스스로가 어떤 식으로 수학 연구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믿음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상 같은 것들이 여백에서 온다고 믿거든요. 제가 하루를 이제 특별히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가벼운 운동을 함으로써 시작하는 것도 그러한 믿음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특별히 교육적인 말인지는 모르겠고 또 자주 나오는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른 종류의 조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운동 같은 것도 할 때 자기의 현재 체력이 정해져 있는데 그 체력을 넘어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부상당하잖아요. 그 부상을 당하면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고 또 성장은 휴식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고 특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주니어, 시니어 분들 다 포함해서 이제 공부나 연구 같은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수험생이라서 뭐 어떤 시험에서 어느 정도를 해야 되라는 아주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하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백을 남기지 않고 내 하루를 꽉꽉꽉꽉 채워가지고 같은 종류의 반복적인 활동, 뭐 좋게 얘기하면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채워버리는, 100% 채워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우리 두뇌 활동 중에 우리가 의식하고 의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은 아주 일부분이고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하게 있을 때에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나의 다른 부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조금 가지고 우리 마음이 마음껏 생각할 수 있도록 조금은 빈칸과 여백을 일부러 놔두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공부를 이제 조금 해도 되니까 이제 남는 시간에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핸드폰 켜가지고 뭐 커뮤니티 사이트나 유튜브 보면서, 그거는 이제 아이들 한 게 아니고 이게 사실 정말 쉽지 않은데 뭐 30분, 1시간 이렇게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처음엔 뭐 한 10분이나 15분이나 뭐 별 대단한 심오한 명상을 해야 될 필요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들한 상태를 유지하는 훈련 같은 것도 제 믿음에는 새로운 발상과 연결점들을 우리 두뇌가 찾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수학의 의미와 매력 포인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과학고 정익천 학생 일어나서 자기소개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고등학교 재학 중인 정익천입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수학은 어떤 의미고,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이 수학을 계속 수학 분야를 계속 연구하게 된 그 수학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지 여쭤. 네, 수학이 이제 흔히 논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이 발견이냐 발명이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발견이라는 느낌이 강해요. 이제 근데 그전에는 없었던 굉장히 거대한 망원경을 통해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봐서 이러한 새로운 현상을 관측해 보니까 이러한 종류의 이론이 다른 종류의 이론보다 더 말이 되는 것 같고, 그 전보다 더 작고 작은 대상을 볼 수 있게 된 다음에 보니까 뭐 이러한 이론이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이런 이론을 전개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수학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뭐 몇백 년 전에 활동하던 수학자나 더 이전의 수학자들이나 뭐 그 시대의 수학자들에 비해서 현 시대의 수학자들이 뭐 특별히 더 좋은 현미경이 있다거나 특별히 더 좋은 망원경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보의 알고리즘이 좀 궁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전의 수학자들에 비해서 현 시대의 수학자들이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그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지, 왜냐하면 external 데이터 소스는 새로 존재하지는 않고 모든 데이터셋들이 인터널하게 제너레이트 된 건데, 우리가 점점 조금씩도 아니고 사실은 진보의 속도를 계산해 보자면 정말 익스포넨셜하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우리 마음의 한계를 이해하는 그 과정의 일부가 됐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매력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internally generate 됐다는 그게 이제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수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발명이라는 것이 자명해 보이기는 한데, 끊임없이 예상되지 못한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internally generate 된 것들이 놀랍다, 서프라이징 하다는 그런 퀄리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신기하고,
또 그런 식으로 여러 다른 분야에서 이제 놀라운 발견들이 혹은 발명들이 있었을 때 그것들이 마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현대 수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분야 사이의 연결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로 미뤄봤을 때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그 이해할 수 없음이 아주 독특한 종류의 매력 포인트가 돼서 그걸 더 오랫동안 붙잡고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와 특히 순수 수학을 연구하는 학생이 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범서고 유혜선 학생, 일어나서 자기소개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범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혜선입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순수 수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좀 전에 저를 포함한 많은 수학자들이 어떤 구체적인 난제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는 특별히 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학이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팩트들을 창조해내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팩트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팩트들을, 사실들을 학습하는 것보다는 인간이 우리 마음을 최대한 잘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마음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사실들에 대해서 최대한 깨끗하고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훈련으로서 장기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금 덜 강조되는 측면이기는 하지만, 또 일전에 답변 드렸던 맥락에서 덧붙이자면은, 이 수학이 흔히 굉장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학을 쉽게 가르치고 쉽게 배울 수 있을까, 이러한 종류의 논의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어렵다라는 점이 수학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수학이라는 과목을 학생들이 학습함으로써 어려움에 익숙해지고 어려운 태스크를 진심으로 즐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종류의 훈련으로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딱히 이제 이러한 종류의 훈련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수학이 아니더라도 어떤 종류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예컨대 팀원들 4-5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실행하자라고 했을 때, 가끔 가다가 뭐 다른 특별한 이유에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달성하고 이해하고 그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는 문제가 단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흥분된 상태를 유지하고 익사이트먼트를 가서 그 어렵다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기는 변태적인 친구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랑 한 팀을 이뤘을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종류의 퀄리티가 있는 사람이 팀원으로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형질을 우리가 학습하는 좋은 훈련이다 라는 것이 이제 순수 수학을 커리어로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순수 수학적인 훈련을 추천하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전 질문으로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 교수님은 시를 쓴다고 하셨는데, 평소 인문학에도 관심이 많으신지와 인문학이 수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과학고 이동영 학생, 일어나서 자기소개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이민혁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를 쓰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혹시 평소에도 여러 가지 이제 수학 외적으로 인문학과 같은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수님께서 인문학 활동들도 많이 진행을 하신다면 그런 활동들이 수학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네, 이제 고백을 드리자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을 때 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시 쓰는 수학자 같은 게 제 컨셉 같이 되어 버렸는데요. 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 일상 루틴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게 들어갈 구석이 별로 없어요. 시도 안 쓴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다른 인문학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든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인문학을 위한 항변을 하자면은 이 수학을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스킬셋이 필요하기는 하고, 뭐 예컨대 기하학적인 직관이 필요하다든지 뭐 기타 등등 계산을 잘한다든지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용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100% 언어라고는 말하기 힘들지만 특히 성인이 된 다음에는 대부분의 사유를 언어화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깔끔하게 생각을 해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얼마나 정확하고 적확하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고,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 소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외국어, 사이언스나 매스의 경우에는 특히 영어를 이제 자신의 모국어 외에 하나 더 이제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큰 어드밴티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람이 어떤 사람이랑 함께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퍼스널리티가 나오고, 이러한 종류의 이제 소셜 롤은 이제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떠한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종류의 내가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 이상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이 어떤 생각의 길을 따라가다가 막혔을 때 마치 물어볼 믿음직스러운 좋은 친구가 내 안에 한 명 더 있는 것처럼 이제 사용하는 언어를 다르게 해서 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었던 부분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외국어 연습, 더 크게 얘기해서는 그냥 언어를 다룰 줄 아는 그러한 종류의 훈련이 제 생각에 특히 학창 시절에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신 청소년 과학영재 4사 멘티 및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학생 여러분, 그리고 좋은 답변 해주신 우리 허준희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즉석에서 교수님과의 질의응답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오버됐기 때문에 조금 질문을 받는 수를 제한해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멘토링 여러분, 내빈 여러분, 누구나 허준희 교수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질문드렸던 울산과고등학교 박주영입니다. 이제 평상시에 많은 친구들과 함께 수학을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에게 제가 느꼈을 때 정말 아름답고 수학에 빠지게 되었던 수식이나 이론들을 설명해 주고, 친구들이 호응이 정말 좋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에게 이제 수학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같이 수학을 연구하는 동료로 삼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궁금하고 또 이제 여러 수학자분들의 인터뷰를 찾아보시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 금종희 교수님께서는 스토리텔링 수학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허준희 교수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이전까지의 수학 교육에서 어떠한 조금 문제점이 있고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프로세싱 능력이 약해서 두 번째 질문 생각하고 있다 보면 첫 번째 질문을 까먹어요. 두 번째 질문부터 설명드리고 첫 번째 질문을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외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물론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그것이 실제로 중요하기도 하니까 그러한 에서 이제 현실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파라미터들을 옵티마이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제 순수한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해 놓는 예컨대 한 달 있다가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수능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면은 수능을 공부하는 것이 당연히 자연스럽겠지만서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아주 원초적인 형태의 호기심 같은 것들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게 제 생각에는 학창 시절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 과정이 그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드릴 수준의 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친구들. 친구들. 그거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 수학자로서의 커리어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 경우에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제 지금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인지 까먹었는데 엄청나게 많죠. 또 세상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수학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조금만 이제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고 또 그 이후에 연구원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모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목표와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하는 대상을 가지고 모이게 되는 자연스러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저 뒤에 먼저 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백성원입니다. 좋은 말씀 되게 잘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만 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을 풀고 그 답을 확인했을 때 성취감으로 잘 가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연구를 지속하면서 이제 답이 없는 답을 제가 알아내야 되는 그런 연구들을 지속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성취감을 느낄 때보다 막막함을 느낄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럴 때 저보다 더 훨씬 더 새로운 걸 많이 이제 연구하셨던 교수님께서는 그런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답답함을 느낄 때 동기부여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루에 하루만 산다. 제가 하루에 하루만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이런저런 다른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이제 학창 시절에는 이제 문제가 주어지고 그 해답을 확인하는 그 템포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 이후에는 훨씬 더 긴 호흡을 가져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긴 호흡이 필요한 문제를 한 모금에 이제 삼키려고 하면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구멍만 답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쉽지 않은 태스크라는 점에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아까 저쪽에 예 먼저 교수님 안녕하세요.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과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의사인데요. 의료계에서도 이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융합을 많이 시도하고 있고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지점에서 그 융합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의학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학이 발명이냐 발전이냐 이 말씀이 되게 저에게 와닿았는데 의학은 아마 기초의학적인 관련에서 뭔가 새로운 진단이나 치료법을 만드는 발명으로 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과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하면서 생각해보면 그 발전에서 발명으로 이어가는 과정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교수님께서 그 전혀 달라 보이는 두 분야를 융합하실 수학자의 관점으로서 혹시 의료계에 좀 주제 경험이 있을지 제가 원래 그렇게 이거저거 많이 알고 똑똑하고 이제 박학다식한 종류의 사람이 아닌데 필즈상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질문을 받고 제가 그에 대한 굉장히 유니크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은 이제 제 아내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우습게 생각하기도 하고 제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런 종류의 질문들에 대해서 아직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제 이런 종류의 기습을 많이 받아가지고 뭔가 이제 5초 내에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을 이제 그런 단어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뭔가 딱히 맞는 말이라고도 하기 힘들지만 틀리다고도 하기 힘든 종류의 그런 말들을 몇 번 했었는데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뭘 알겠어요. 네, 그렇지만 네, 하시는 연구 잘 되기를 빕니다. 네. 뭐 그것도 일종의 좋은 답변이시네. 네. 그 다음에 앞에 아까 질문 주셨던 네. 저는 순천 강남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강서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수학에 관한 고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을 들어봐도 될까요? 질문이 아니긴 한데 그것도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먼저. 아니 뭐 대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빨리 하시죠. 그럼 짧게 제가 전공하고 싶은 분야가 물리 천문 분야입니다. 그런데 물리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물리가 수학을 언어로 쓰는 학문이라서 자연스럽게 수학을 좋아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물리에서 쓰이는 그 공식을 보고 그런 수로 표현하는 그런 공식들이 물리에서 설명되는 그런 과정이 재밌어서 그래도 나는 수학 그래도 좀 좋아하는 편이지 않나? 또 개념을 공부할 때도 그래도 흥미로운데 싶다가도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또 정답을 맞추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수학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내가 물리 쪽으로 가려면 수학을 가지고 좀 같이 해야 되는데 수학을 안 좋아하면 나중에 물리도 끝까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제가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런 거에서 노력을 변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네, 보통 이런 종류의 질문들은 이제 질문자가 듣고 싶어하는 답이 정해져 있죠. 제가 친절하니까 그 답을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인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진로를 택해도 괜찮은가? 뭐 이런 종류의 질문 이제 스스로를 정의하려는 시도잖아요. 제 생각에 이런 것들 완전히 쓰잘데기 없는 것 같아요. 쓰잘데기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캐릭터라이즈 하려는 시도들이
자기 성장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정해놓으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정해놓으면은 그렇다는 그 아이덴티티 때문에 내가 사실은 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길들을 가지 않게 되는 일이 빈번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예. 원장님. 아니 그냥 할게요. 저기 제가 듣기로는 필상 수상 통보는 본인한테는 좀 먼저 가고 7월 5일까지 시간이 꽤 있었을 텐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발설을 아무데도 안 하셨는지 임금교육이든 당락교육이 했는지 그 생활을 어떻게 지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처음에는 이제 아내한테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속기관에 어느 정도 전에는 소속기관에 알려줄 수 있거든요. 소속기관에 알려주고. 그 이외에는 이제 저는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그 기간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나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음 중요한 질문인데, 보통 이제 아내들은 저도 포함해서 좀 무시당하기 일지인데 사모님은 좀 그러신가요? 그다음부터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건 없죠. 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노벨상을 노리시더라도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손을 많이 드시는데, 예. 예,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먼저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제가 대표하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기뻐합니다, 진짜로. 제 질문은 뭐냐면, 박 교수님께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추측을 다 풀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나중에 풀 수 있는 것 일거를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박 교수님이 추측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허주인님이 추측 1부터 100까지 추측을 만들어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금방 질문에서 우리 구 교수님 대답 안 하시나요? 만들어내겠다고? 이미 추측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푼 것보다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수학 문제는 하나가 풀리면 한 10개쯤 또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질문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아니고 아까 스토리텔링 정확하게 뭔지 잘 아세요? 스토리텔링이 뭔지? 초등학교 교과서를 재밌게 해보겠다고 도입 부분에 실생활 소재로 도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죠. 취지는 좋아요. 제가 스토리텔링은 비싸다고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나온 걸 본 것 같은데 경기과학 학생이. 근데 비싼 건 아니고 수학에 모든 행위가 있습니다. 단순 연산. 그런 것까지 스토리텔링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가 마이너스 6인데 그거 설명할 때 마이너스 3은 예를 들면 3원을 빚진 거니까 2번이면 6원을 빚진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인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단순 연산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헷갈려요. 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6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칭 연산을 해보고 좌변의 수변을 이해시켜보고 이런 걸 그렇게 정리해야만 편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 연산을 너무 실생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분수나 분수 같은 것도 통분한 다음에 분자끼리 나오게 되는 것처럼 그런 걸 알게 하면 되지. 그 단계 하나하나를 일일이 실생활에 1m 4분의 1 길이의 띠를 3분의 4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계속 실생활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은 수학을 싫어합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이었고 수학은 물론 실생활도 중요하고 재미있는 소재로 수학을 도입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 모든 수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리, 직관, 연산 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연산은 이렇게 하면 잘 꿰맞는다라는 걸 터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많은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즉석 질의응답도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희 교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이 기회에 많은 분들이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겠지만 아쉽게도 이후 일정을 위해 마무리하고자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무리에 앞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과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누신 허준희 교수님의 소감을 다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근무하니까 보통 이제 대학생들이랑 소통을 하게 되고 그것보다 더 이제 어린 분들과 이야기할 게 많지 않았는데요. 오늘 그런 기회를 가지게 돼서 참 좋았고, 네,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제 모습이 조금 생각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카이스트에 오셔서 특별 대담을 함께 해주신 허준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특별 대담을 진행한 전북대학교 이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